1990년대 후반, 짙은 해무가 덮인 목포항은 언제나 생존을 위한 거친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끌벅적한 항구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는 세상의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서늘하고 기괴한 비밀이 깊은 바닷속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찾아줄 가족조차 없는 고립된 이들이 어두운 밤바다로 불려나갔고,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살아서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는 그들의 마지막 흔적과 모든 진실을 차갑게 삼켜버렸고, 바다는 그 어떤 처절한 비명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묵묵히 기괴한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저 바다에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감출 수 있는 완전한 비밀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차갑고 끝없이 깊은 심연의 바닥 속에 철저히 묻혀있다고 믿었던 그날의 참혹한 진실이 어느 날 우연히 바다를 향해 던져진 평범한 어선의 그물망에 걸려 수면 위로 그 섬뜩하고 끔찍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가운 밤바다의 안개 속에 철저히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끝까지 끈질기게 파헤친 형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과연 어떤 견고한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사건의 실체를 끌어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듣고 싶은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비릿하고 짠 바다 냄새와 무거운 백구동 소리가 하루 종일 뒤섞여 울려 퍼지는 전라남도 목포항. 당시 1990년대 말의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배들과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가는 거친 사람들로 밤낮 없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항구의 번화가 이면에는 좁고 어두운 골목들이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그곳에는 각자의 사연을 숨긴 채 살아가는 이들의 짙은 한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독 해무가 짙게 깔려 한치 앞의 시야조차 분별하기 힘들었던 어느 몹시 차갑고 스산한 새벽이었습니다. 밤샘 조업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항구를 향해 천천히 돌아오던 한 소형 어선의 그물에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 대단히 묵직하고 불길한 덩어리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어부들은 처음에 그저 묵직한 무게감에 만전의 기쁨을 기대하며 낡은 윈치의 기어를 힘차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철석이는 파도를 가르고 갑판 위로 쏟아져 내린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은빛 물고기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차가운 바닷물 속에 무방비로 잠겨 있어 이제는 본래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고 부풀어 오른 심연 미상의 차가운 흔적이었습니다. 바닷물에 쓸리고 깎여나간 그 흔적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그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유류품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바다의 짠내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부패의 흔적, 그리고 낡고 해진 작업복의 일부만이 그가 한때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장에 출동한 관할 경찰서의 초기 수사관들은 갑판 위에 널브러진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초반에 이 사건을 단순한 해상 실족 사고로 조용히 분류하려 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흔들리는 좁은 배의 갑판 위에서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는 험한 조업을 하다 보면 한순간의 실수로 발을 헛디뎌 어두운 바다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추락사고가 항구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를 유일한 터전으로 삼아 거칠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상에서의 실족은 언제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체념적인 직업적 위험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기록하는 서류의 빈칸들은 건조한 단어들로 채워지며 조용하고 빠르게 영구 미제 혹은 단순 변사 종결을 향해 달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끔찍한 사건 현장을 묵묵히 누비며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차가운 진실들과 끊임없이 마주해온 어느 베테랑 형사의 날카로운 직감은 달랐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그의 예리한 눈빛은 부하 직원들이 작성해온 단순 사고사 서류의 마지막 마침표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눈이 시린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 올려진 신원 미성의 흔적을 팔짱을 낀 채 가만히 내려다보던 형사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실족 사고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위화감이 드는 몇 가지 결정적인 정황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폐에 물을 잔뜩 들이마신 흔적이 역력하여 일반적인 익사, 즉 스스로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호흡을 잃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검이의 차가운 메스가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그 이면에 숨겨진 상세한 의학적 소견들이 하나둘씩 이어지자 사건의 방향은 단순 사고라는 궤도를 이탈하여 완전히 다른 끔찍한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호흡기에 가득 찬 짠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양쪽 손목과 발목 부위에 매우 선명하게 그리고 띠 모양으로 깊게 남아있는 대칭 형태의 짙은 피하출혈, 즉 피멍 자국이었습니다. 형사는 그 상처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거친 바다에 예기치 않게 빠진 사람이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며 허우적거리다 배의 파편이나 암초에 부딪혀 생기는 불규칙하고 찰과상 위주의 상처와는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는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단단한 밧줄이나 나일론 끈 같은 것에 묶여 살이 파고들 정도로 심하게 결박당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특이하고 전형적인 형태의 억압창이었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복잡했던 머릿속에서 파편화되어 둥둥 떠다니던 여러 가지 의문과 퍼즐 조각들이 순간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단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심은 미성의 인물은 결코 스스로 갑판 위에서 미끄러져 발을 헛디뎌 바다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양 손목과 발목을 꼼짝조차 할 수 없도록 단단히 결박한 뒤 깊고 차가운 바다 밑바닥을 향해 강제적인 편도 여행을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기괴할 정도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피멍 자국은 칠흑 같은 바닷속으로 속절없이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살기 위해 단 1초라도 생명줄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질긴 밧줄과 부드러운 살갗이 끔찍하게 마찰하여 만들어낸 처절하고 비통한 고통의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즉시 형사는 단순 사고사로 조용히 덮일 뻔했던 수사 보고서를 가차없이 찢어버리고 수사팀 전원에게 전면적이고 비밀스러운 내사체제로 즉각 돌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연의 힘인 바다가 스스로 인간을 삼킨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거대한 바다를 이용해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완벽하게 은폐하려 한 소름 끼치는 정황이 포착된 이상 이 사건은 더 이상 서류상에 남을 단순한 변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하에 한 인간의 생존 권리를 영원히 침묵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저 넓고 광활한 바다를 완벽한 쓰레기통이자 은폐의 장소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단단히 묶인 채로 한 줄기 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수심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뱃속으로 차오르는 바닷물과 함께 아무도 듣지 못한 비명만을 속으로 내질렀을 무명선의 가여운 승객. 수사팀의 긴급 회의실, 형사는 화이트보드 정중앙에 퉁퉁 불어버린 신원 미상자의 얼굴 사진과
손목에 결박 흔적 사진을 거칠게 붙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수사관들의 날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절대적인 숙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이 차가운 흔적이 생전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 숨쉬던 사람이었으며, 도대체 어떤 원한이나 이유가 있었기에 이토록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깊은 바다로의 강제 하선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짠내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끈적거리는 인간의 비릿한 탐욕과 욕망이 저 목포항의 짙은 해무 뒤에서 서서히 그 거대한 악의 윤곽을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단서가 바로 그 손목과 발목에 새겨진 억압된 결박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이 이름 없는 흔적의 손끝에 간신히 남아있는 아주 미세한 지문의 능선을 복원하는 작업과 동시에 목포항 주변의 어두운 뒷골목을 맴도는 수상한 실종의 소문들을 쫓아 길고 어두운, 그리고 몹시도 위험한 추적의 닻을 본격적으로 올려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는 해물을 걷어내기 위한 싸움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를 비추는 무영등의 건조하고 창백한 빛 아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인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말없이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사팀이 조심스럽게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내심 절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결정적인 단서가 체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 본원으로부터 긴급하게 회신되어 넘어온 정밀 독극물 및 혈액 분석 부검 결과서의 검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보고서를 넘겨보는 형사들의 굳은 표정 위로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차가운 흔적, 그 멈춰버린 혈관 속을 흐르던 피에서는 일반적인 선원들이 고된 밤샘 노동 후 피로를 잊기 위해 마시는 가벼운 반주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사량에 가까운 엄청난 농도의 알코올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수많은 죽음의 이유를 쫓아온 베테랑 형사들의 등골을 진정으로 서늘하게 만든 것은 단지 비정상적으로 높은 알코올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독한 알코올 성분과 함께 성인 남성의 중추신경계를 단숨에 완전히 마비시키고 깊은 혼수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향정신성 수면제 성분이 다량으로 뒤섞여 검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죽음이 거친 바다에서 흔히 벌어지는 단순한 익사나 우발적인 실족 사고가 결코 아니라는 가장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의학적 증명이자 무언의 고발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가여운 남성에게 아주 독한 싸구려 술과 다량의 수면제를 교묘하게 섞어 억지로 혹은 달콤한 거짓말로 속여 마시게 한 뒤 그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가장 깊고 무기력한 수면의 나락으로 속절없이 떨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렸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침짝처럼 축 늘어진 육체를 굵고 거친 나일론 밧줄로 꽁꽁 묶은 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의 차가운 수면 아래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조용히 밀어넣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아주 깊고 긴 잠에 빠지게 만든 참으로 악랄하고 차가운 방식이었습니다. 반항조차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아주 치밀하게 골라 철저하게 무력화시킨 뒤 깊은 바닷속으로 편도 여행을 보내버린 이 잔혹한 수법은 한순간의 감정에 치우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아주 치밀하고 냉혹하게 계산된, 고도로 계획된 범죄의 짙은 냄새를 공간 가득 강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에게 남은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인 과제는 바다의 침묵 속에 갇혀버린 이 억울한 흔적에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을 진짜 이름을 되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염분이 가득한 차가운 바닷물에 방치되어 표피가 심하게 부패하고 퉁퉁 불어버린 손가락 끝에서 온전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아득하고 결코 쉽지 않은 극한의 작업이었습니다. 감식반 수사관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적당한 온도의 뜨거운 물을 이용해 쭈그러들고 변형된 피부 조직을 조심스럽게 팽창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특수 화학약품을 붓끝에 묻혀 정성스럽게 발라가며 훼손된 지문의 희미한 용선을 아주 미세하게 마치 끊어진 실타래를 이어붙이듯 한 땀 한 땀 힘겹게 복원해 나갔습니다. 지독한 약품 냄새 속에서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기적적으로 채취된 불완전한 지문 조각은 떨리는 손길을 거쳐 곧바로 경찰청 과학수사대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긴급하게 전송되었습니다. 길고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수사본부 모니터 화면에 신원 확인을 알리는 붉은색 알림창이 떴을 때 수사팀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또 한 번 깊은 혼란과 경악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0년 넘게 거친 파도와 싸우며 뱃일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일 것이라는 모두의 당연한 예상을 차갑게 비웃듯 데이터베이스가 명확하게 지목한 인물의 신원은 출렁이는 바다와는 평생토록 전혀 무관한 팍팍한 삶을 살아온 지 알습니다. 그는 목포역 광장 주변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낡은 지하도 일대를 정처 없이 떠돌며 남들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연명하던 일정한 주거지도 없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줄 연락이 닿는 가족조차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50대 중반의 무연고 노숙인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각 낡은 캐비닛을 열고 서류 더미를 거칠게 뒤적이며 이 기괴한 모순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다에 나가 그물 한번 잡아본 적 없는 바닷바람에 비릿한 짠내조차 견디기 힘들어할 만큼 극도로 쇠약한 체격의 병든 노숙인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어떤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험난한 파도를 타는 대형 어전의 정규 선원 명부에 그토록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이면에 도사린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수사팀은 해양경찰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최근 몇 년간 목포항 일대를 오간 수많은 선박들의 입출항 기록과 지방해양수산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수백 장의 선원 명부, 그리고 일선 경찰서 관할 파출소에 접수되어 먼지만 쌓여가던 무연고자 실종 신고 기록들을 사무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철저한 교차 검증 작업에 들입했습니다. 밤을 잊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는 마찰음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지던 중 수많은 데이터를 매의 눈으로 하나씩 대조해 나가던 한 형사의 손끝이 어느 순간 특정 페이지의 한 줄에서 얼어붙듯 멈칫했습니다. 서류 위로 떨어지는 형광등 글빛 아래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둘씩 끔찍한 형상으로 맞춰지며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낸 진실은 수사팀의 예상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이며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희생자는 이번에 발견된 불행한 노숙인 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방대한 해상 사고 기록과 실종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며 샅샅이 뒤진 결과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과 궤적을 그리며 밤바다의 이슬로 사라진 의문의 해상 사건이 무려 최소 4건이나 더 서류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희생자들 모두에게는 수사관들의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공통점들이 명백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랜 시간 가족과 단절되어 세상의 관심과 보호망 밖으로 철저하게 밀려난 무연고자이거나 항구 근처나 기차역 주변을
정처 없이 배회하며 구걸로 연명하던 취약한 노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은밀한 손길에 의해 정식 선원으로 둔갑하여 버젓이 해양청 명부에 등록된 후 배에 올랐으며 항구를 떠나 출항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원인 모를 실족으로 실종되거나 부풀어 오른 차가운 흔적이 되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참혹한 사실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들의 갑작스럽고 기이한 증발에 어떠한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경찰서의 무거운 문을 두드려줄 가족이나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경찰의 수사망과 사회의 따뜻한 감시망에서 가장 아득히 멀리 벗어나 있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도 그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찾지 않는 사회의 가장 어둡고 취약한 사각지대를 거머리처럼 정확하게 노린 것입니다. 이 서류상의 희생자들은 거친 바다를 누비며 땀 흘리는 진짜 어부가 아니라 오직 서류상으로만 아주 잠시 동안 존재하는 유령 선원들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의 극악무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주 잠시 동안 명구에 허울뿐인 이름이 올려졌다가 그 섬뜩한 목적이 달성된 직후 차갑고 어두운 심연의 바닥으로 무참히 버려지는 철저한 일회용 소모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분노로 차오른 수사팀의 시선과 추적의 방향은 이 가여운 사람들을 깊은 바다로 짐짝처럼 밀어넣은 짙은 해무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을 향해 날카롭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다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하루 끼니조차 때우기 힘든 이 노숙인들이 모두 짠 듯이 똑같이 복잡한 행정수속을 밟고 배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수많은 선원 등록 대장상의 필적과 실종자들의 마지막 동선, 그리고 그들의 명의로 발급된 서류들의 행정적 흐름을 끈질기게 역추적하고 프로파일링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길고 지루한 문서 추적 끝에 모든 서류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와 피해자들의 마지막 발자취가 목포항 뒷골목 가장 깊숙하고 으슥한 곳,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낡은 간판을 위태롭게 매달고 있는 어느 허름하고 낡은 직업 소개소 하나로 아주 정확하게 수렴된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매일 아침 항구의 일거리를 찾아 몰려드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선주들을 연결해주고 알량한 수수료를 챙기는 평범하고 영세한 인력사무소처럼 미장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현장을 누벼온 형사들의 예리한 육감은 굳게 닫힌 그 낡고 칠이 벗겨진 철문 너머에 깊게 배어있는 짙고 비릿한 악의를 아주 정확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등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밥 한 끼, 그리고 달콤한 돈의 유혹으로 끌어들여 결국 차가운 바다로 가는 편도 티켓을 쥐어준 서늘한 대합실. 수사팀은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고 이 기괴한 유령 선원들의 사연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수면 위로 완전히 끌어올리기 위해 해당 직업 소개소와 그곳을 쥐새끼처럼 은밀하게 들락거리는 수상한 브로커들을 겨냥한 정면적이고 비밀스러운 내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밤안개가 유독 짙게 깔려 붉은 네온사인조차 흐릿하게 번지는 항구의 뒷골목에서 형사들은 발소리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며 본격적인 추적의 그물을 팽팽하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목포항의 밤은 언제나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짠내를 품은 날카로운 칼바람이 얇은 옷깃을 파고드는 좁고 어두운 뒷골목 어귀. 빛바랜 간판을 위태롭게 매달고 있는 어느 허름한 직업 소개소 건너편에 버려진 낡은 페트럭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짐칸의 짙은 어둠 속에서 몸을 한껏 웅크린 형사들은 며칠째 숨죽인 채 끝없는 잠복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항구 특유의 거친 소음과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형사들은 불황자나 일용직 노동자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소개소의 낡은 철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동선을 하나하나 고성능 카메라 렌즈와 수사 수첩에 치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수사팀의 끈질기고 예리한 관찰 끝에 포착된 브로커들의 사냥 방식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뱀처럼 비열했습니다. 그들은 항구를 서성이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독 어깨가 굽고 눈빛에 초점이 없는 이들, 즉 오랜 굶주림과 지독한 추위에 지쳐 세상의 끈을 반쯤 놓아버린 가장 취약한 표적들만을 아주 정확하고 집요하게 골라내어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와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손에 쥐어주는 몇 장의 지폐, 그리고 배에 오르기만 하면 따뜻한 장자리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 벼랑 끝에 내몰려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이들에게 그 거짓된 친절은 마치 동아줄처럼 느껴졌겠지만 그것은 한번 발을 들이면 살아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촘촘하게 짜인 죽음의 거미줄이었습니다. 현장 수사팀이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브로커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경찰서 내부에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치열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은행 거래 내역서와 금융 전산망의 복잡한 숫자들을 밤낮 없이 파고들며 이 기괴한 유령 선원들의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처음 수사팀은 이 사건이 단순히 성급금을 가로채거나 빚을 지운 뒤 가혹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흔한 인신매매성 범죄일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출항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깊고 차가운 바다로 편도 여행을 떠나버린 이들의 기이한 행적을 노동력 착취라는 단어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배 위에서 노동을 해야 할 사람들을 굳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잠재우고 바다로 던져버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수십 개의 차명 계좌들의 꼬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지능범죄 전담수사관의 눈앞에 사건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소름 끼치는 자금의 흐름이 수면 위로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피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도 어두운 뒷골목의 밀수 대금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당보로 칩을 던지는 지독하게 어둡고 축축한 거액의 해상 사망 보험금이었습니다. 수사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직업소개소와 관련 보험사에서 강제로 확보한 보험 가입 내역서들은 그야말로 피로 쓰인 악마의 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희생자들을 비롯해 서류상으로만 아주 잠시 존재했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유령 선원들 전원의 이름으로 출항 불과 며칠 전 혹은 단 하루 전에 거액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되는 여러 개의 생명보험과 해상 상해재해 보험이 아주 집중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보험이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차가운 밤을 지새우던 불황자들이 매월 막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액의 보장성 상품에 스스로의 의지로 가입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서류상에 남겨진 계약자의 서명은 누군가에 의해 조잡하게 위조되어 있었고 복잡한 계약의 모든 과정은 직업소개소 브로커의 주도하에 철저히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끔찍한 사건을 겪어온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들이 불행한 해상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망 위로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하게 돼 법적 수익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실종된 선원들의 핏줄이나 피부치, 가족이 아닌 전혀 생명부지의 인물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사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던 직업소개소의 브로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올라탔던 어선의 선주와 선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급금 채무보증인이라는 아주 교묘하고 합법적인 가면을 쓰고 막대한 보험 수익자 자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기 전 미리 당겨준 돈과 식대 등을 선원이 바다에서 사망하여 갚지 못할 경우 그 빚을 대신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채권자를 자처하며 제도를 완벽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수사본부 화이트보드 위에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모여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회의실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는 깊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짙은 해무 속에서 벌어진 일련의 끔찍한 실종 사건들은 거친 파도와 자연이 만들어낸 비극도 열악한 선상 노동 환경이 빚어낸 안타까운 참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서류상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불리기 위해 살아 숨쉬는 인간을 철저히 계산된 일회용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범인들에게 있어 이 불쌍하고 연약한 노숙인들은 갑판 위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그물을 끌어올려야 할 소중한 일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침묵을 지켜줄 때 비로소 엄청난 현금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완벽한 재물이었습니다. 바다라는 거대하고 완벽한 묘실은 그들의 끔찍한 진실을 말끔히 씻어내줄 거대한 세탁기였고 그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아주 치밀하게 파고들어 사람의 목숨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연금술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수사팀이 쫓아야 할 범죄의 대상은 명확해졌고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들의 범행 동기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 넘길 서류상에 적힌 보험 가입 내역과 자금의 흐름 정황만으로는 그들이 직접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려 차가운 바다로 밀어넣었다는 결정적인 행위를 법정에서 완벽하게 입증하기에는 아직 한 뼘이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악랄한 무리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사유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억울하게 죽어가며 침묵하고 있는 바다를 대신해 그날 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벌어진 참혹한 진실을 생생하게 증언해줄 구체적인 물리적 흔적과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제 항구 뒷골목의 낡은 직업 소개소를 넘어 칠흑 같은 바다를 유유히 떠다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피비린내 나는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문제의 어선들을 향해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항구를 떠나면 치외 법권이나 다름없는 그들만의 견고한 성. 그 차갑고 녹슨 철제 갑판 위와 비좁은 선실 어딘가에 분명 억울하게 잠들지 못한 영혼들의 원통한 흔적이 미세하게나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선박에 대한 은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긴급 청구하고 범인들이 경찰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채 그 죽음의 배가 연료를 채우고 다시 출항하기 위해 짙은 해물을 뚫고 목포항으로 뱃머리를 돌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숨으려는 자들과 그 어둠을 걷어내려는 자들 간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수사팀의 집요하고 끈질긴 서류 대조 작업과 광범위한 통신망 위치 추적 끝에 아무도 모르게 유령 선원들을 태우고 목포 항구를 떠났던 수십 척의 배들 중 가장 짙은 범죄의 혐의점을 지닌 특정 어선 한 척의 이름이 마침내 수사망의 정중앙으로 좁혀졌습니다. 그 배는 겉보기에는 오랜 세월 거친 파도와 싸워온 흔적이 선체 곳곳에 역력한 붉은 녹이 심하게 슬어있고 기항할 때마다 기괴한 쇳소리를 토해내는 아주 평범하고 낡은 소형 어선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을 겪어온 형사들의 차가운 눈에 비친 그 낡은 조각배는 결코 바다의 생명을 건져 올리는 단순한 조업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지의 모든 엄격한 법과 치안의 감시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칠흑 같은 밤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영원한 침묵의 심연 속으로 밀어넣고 그 어떤 희미한 흔적이나
핏자국 하나조차 세상에 남기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기괴한 형태의 해상 밀실이었습니다. 직업 소개소, 브로커의 은밀한 금고에서 발견된 서리상의 승선 명부 기록과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퉁퉁 불어버린 차가운 흔적의 마지막 생존 동선이 아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교차하는 단 하나의 지점이 바로 이 녹슨 어선의 갑판이었습니다. 이제 형사들에게 남은 유일한 임무는 이 움직이는 죽음의 배가 육지의 땅에 닿는 그 아주 짧고 찰나의 순간을 노려 배 안 깊숙한 곳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의 조각들을 남김없이 긁어모아 빛으로 끌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해양경찰청의 상황실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항만 통제소의 레이더망을 밤낮 없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이 배가 엔진의 연료와 선원들의 부식을 채우기 위해 짙은 해물을 뚫고 다시 전라남도 목포항으로 뱃머리를 조용히 돌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목포항의 모든 인공적인 빛과 거친 소음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이 무겁고 축축하게 내려앉은 어느 스산하고 한기서린 새벽. 먼 바다의 짙은 어둠 속에서부터 희미하지만 둔탁한 디젤 엔진 소리를 내며 조용히 부두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오는 익숙한 선박의 실루엣이 마침내 형사들의 망원경 렌즈에 포착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인근에 버려진 폐창고 구석과 시동이 꺼진 냉동 탑차 속에서 살을 A는 추위와 밀려오는 졸음을 정신력으로 견뎌내며 잠복 근무를 이어가던 수사관들의 눈빛이 일순간 맹수처럼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굵고 기름때가 잔뜩 묻은 나일론 밧줄이 부두의 차가운 철제 볼라드에 단단히 묶이고 배의 거친 엔진이 마지막으로 헉헉거리며 완전히 시동을 끄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새벽 항구에 내려앉기 무섭게 어둠 속에 몸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던 수십 명의 베테랑 수사관들이 일제히 무기를 빼들고 갑판 위로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배 위에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정광석화와 같은 기습적인 급습이었습니다. 전원 제자리에 멈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체포한다. 전원 하선 후 수사관의 통제에 따른다. 형사들의 날카롭고 단호한 호통 소리가 고요하고 적막했던 새벽 항구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직 새벽잠에서 덜 깬 채 부스스한 얼굴로 좁은 선실 밖을 빠져나와 갑판 위로 기어나오던 선장과 선원들은 사방을 빈틈없이 겹겹이 포위한 경찰의 압도적인 기세와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에 눌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수사팀은 매우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배의 모든 출입구와 도주로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아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압수수색 영장을 당황한 선장의 눈앞에 거칠게 들이미며 곧바로 어선 내부에 대한 강도 높고 전면적인 수색 작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배 안의 공기는 바깥의 차가운 바닷바람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독하게 탁하고 끈적거리며 불쾌한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내들의 묵은 땀 냄새와 선창 밑바닥에 고인 비릿한 생선 썩은 내, 그리고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음습하고 기괴한 곰팡이 냄새가 한데 뒤섞인 선실 내부는 무장한 형사들조차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과 감식반 형사들은 좁고 긴 손전등의 빗줄기에 의지한 채 비좁고 캄캄한 선박의 가장 밑바닥 선창부터 시작해 그물을 끌어올리는 갑판 위, 그리고 조타핸들이 있는 비좁은 조타실까지 그야말로 이잡듯이 모든 공간을 샅샅이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배에서 애타게 찾는 것은 세관을 속인 단순한 밀수품이나 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구 따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두 눈을 감은 유령 선원들이 배 위에서 공포에 떨며 보냈을 마지막 시간의 희미한 흔적, 그리고
그들의 육체를 강제로 제압하여 영원한 수면의 나락으로 이끌었던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매개체를 단 하나라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강도 높은 수색 끝에 가장 먼저 수사관들의 예리한 시선에 부착된 것은 조타실의 먼지 쌓인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던 낡은 항해일지였습니다. 해상법에 따라 출항부터 입항까지 항해 중의 모든 날씨와 기상 상황, 그리고 선내의 특이사항을 분단위로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이 공적인 일지는 이상하게도 특정 날짜의 페이지들만이 거칠게 찢겨나가 아예 사라져 있거나 검고 진한 잉크로 수십 번 덧칠해져 원래 쓰여있던 글씨를 도저히 해독할 수 없도록 아주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급하게 지우고자 했던 그 일지의 날짜들은 공교롭게도 육지 브로커의 보험 서류상에 기재된 유령 선원들의 불의의 사망일자 혹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날짜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 위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의 행적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은폐하려 한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배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기관실 옆 선창 아래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구들이 널브러진 짐칸 구석에 축축하고 습기찬 널빤지 바닥에서는 수십 개의 텅 빈 싸구려 소주병들이 배의 요동에 맞춰 이리저리 뒹굴며 탁하고 기분 나쁜 유리 마찰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의 끈질긴 집념이 마침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증거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곳은 다름 아닌 선장만이 홀로 출입하는 가장 안쪽의 좁고 사적인 침실이었습니다. 낡고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및 일반적인 수색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도록 바닥방과 이중으로 교묘하게 짜맞춘 비밀 서랍장의 틈새를 거칠게 뜯어낸 수사관의 떨리는 손에 작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려 나왔습니다. 형사의 랜턴 불빛 아래 하얗게 비춰진 그 작은 용기 안에는 여러 알의 정체불명 하얀 알약들이 들어있는 낡은 약봉지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바다를 누비는 일반적인 어선에서는 결코 상비약으로 구비해두지 않는 약물이자 전문의의 엄격한 진단과 처방전 없이는 시중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향정신성 수면제였습니다. 며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가운 부검대 위에서 작성된 부검 결과서에 적혀있던 내용, 즉 죽은 노숙인의 멈춰버린 심장과 혈관 속을 끈적하게 타고 흐르던 바로 그 치명적인 약물과 성분이 완벽하게 동일한 알약이었습니다. 바다로 가는 편도 여행 티켓을 강제로 끊어준 이 잔혹한 짐승들이 저항할 힘조차 없는 무방비 상태의 가여운 희생자를 가장 깊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의식의 나락으로 단숨에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마법의 가루가 마침내 어둠을 뚫고 세상의 빛을 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형사는 그 작은 약봉지를 투명한 경찰 증거물 봉투에 아주 조심스럽게 담으며 이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사냥꾼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일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올가미를 드디어 손에 쥐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배에서 확보된 이 묵직하고 거부할 수 없는 물증들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그 자리에 있던 선장을 비롯한 선원 전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운 뒤 육지의 경찰서 진술 녹화실로 긴급 압송하여 강도 높은 분리신문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형사들은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 그들의 눈앞에 조잡하게 위조된 수억 원대의 보험 가입서를 뭉치와 누군가 고의로 심하게 훼손한 찢겨진 항해일지, 그리고 선장의 은밀한 침대 및 서랍에서 방금 튀어나온 수면제 봉투를 차례대로 무겁게 던져놓으며 매섭게 그날 밤의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압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산이 눈앞에 펼쳐지면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좁고 밀폐된 취조실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형사와 마주 앉은 이 바다의 사냥꾼들의 태도는 경찰의 상식적인 예상을 완전히 비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체포의 순간을 대비해 누군가에게 아주 오랫동안 철저하게 세뇌 교육과 반복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표정으로 약속이나 한 듯 완벽하게 똑같은 알리바이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술의 토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앞뒤가 완벽하게 들어맞고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은 예보에도 없던 기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일었습니다. 육지에서 새로 온 그 선원놈은 지독한 배멀미를 핑계대면서 우리가 챙겨간 독한 소주를 빈속에 연거푸 미친 듯이 마셔대더니 이내 만취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말릴 틈도 없이 심하게 흔들리는 미끄러운 가판 위를 혼자 비틀거리며 걷다가 스스로 발을 헛디뎌 어두운 바다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데다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몰아쳐서 우리 목숨조차 위험했고 도저히 배를 돌려 그를 수색하고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취조실 유리를 넘어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배의 총책임자인 선장부터 가장 나이가 어린 말단 선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뱉어내는 진술 사이에는 수사관의 바늘 하나조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치밀한 거짓말의 논리가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증거로 들이민 수면제에 대해서 선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본인이 평소 거친 뱃일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숨겨둔 것이라며 철면피처럼 오리발을 내밀었고 거액의 보험금 서류에 대해서는 선원들에게 정당하게 미리 빌려준 돈을 만약에 사고 시 돌려받기 위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였을 뿐 결단코 사람의 귀한 목숨을 돈과 담보로 바꾼 적은 없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바다라는 고립된 특수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들만의 은밀하고 끈끈한 범죄 카르텔을 형성한 자들 특유의 절대적인 침묵의 카르텔이자 이른바 깨지지 않는 바다의 침묵 법칙이었습니다. 사람을 처리한 범행 현장이 오직 그들만이 존재했던 망망대의 한가운데였고 바다의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은 희생자는 두 번 다시 살아서 육지로 돌아와 그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반박해줄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기에 나올 수 있는 극도의 오만함이자 악랄한 뻔뻔함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주먹으로 취조실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고성을 지르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을지 모를 인간적인 양심을 찌르려 수백 번 노력했지만 오직 탐욕의 눈이 멀어 이미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짐승들에게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거대한 증거의 산을 눈앞에 두고도 요지부동으로 뻔뻔하게 버티는 선원들의 단단한 거짓말의 방어벽 앞에서 수사팀은 마치 맨주먹으로 거대한 강철 바위덩어리를 내리치는 듯한 깊은 무력감과 피 끓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독하게 견고한 거짓말의 요새를 단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물증의 나열과 압박을 넘어서 그들의 굳건한 심리적 연대를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예리하고 변칙적인 심리적 균열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콘크리트 벽과
두꺼운 방음문으로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경찰서 내부의 취조실 복도에는 숨막힐 듯 팽팽하고 무거운 정적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여러 개의 철문 너머에서는 각기 분리된 선원들이 마치 미리 녹음된 테이프를 일제히 재생하듯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폭풍 후 불운한 실조,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안타까운 동료. 그들이 방패막이로 내세운 새빨간 거짓말의 성벽은 바다라는 목격자 없는 거대한 밀실이 주는 지독한 오만함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의 모든 날카로운 추궁을 미끄러지듯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어둡고 서늘한 심연을 들여다보며 뼈를 깎는 수많은 현장을 누벼온 수사본부의 베테랑 팀장은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테이블을 엎는 대신 팔짱을 낀 채 일방향 매직미러 너머로 취조실 내부를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심리적 방어선이 아무리 강철처럼 단단해 보일지라도 인간이 억지로 쌓아 올린 거짓의 탑에는 반드시 구조적인 결함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팀장은 무의미한 힘겨루기를 즉시 중단하고 이른바 범죄 심리 분석, 즉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저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을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뜨릴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찾기 위해 시선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을 차례대로 훑고 지나가던 중 마침내 맨 만끝방의 비좁은 취조실 의자에 잔뜩 웅크린 채 앉아있는 한 인물에게 정확히 멈춰섰습니다. 그는 배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겨우 20대 중반을 넘긴 가장 나이가 어린 말단 선원이었습니다. 밝고 다른 베테랑 선장이나 다른 고참 선원들이 여유롭게 의자에 기대어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뻔뻔하게 거짓 진술을 늘어놓는 것과는 달리 이 젊은 청년의 육체는 통제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인해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사의 시선을 철저히 회피한 채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양다리는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불안한 심리의 가장 극단적인 발현인 듯 자신의 손톱을 피가 날 정도로 강박적으로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입가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바다의 사냥꾼 무리 중에서 아직 양심의 가닥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파국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수사팀이 단 한 번의 정교한 심리적 타격으로 꿰뚫어야 할 가장 완벽하고 연약한 표적이 마침내 정해진 것입니다. 팀장은 서리철을 챙겨들고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철제 의자를 끌어당겨 청년의 맞은편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자리를 잡은 팀장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초침 소리만이 청년의 귓가를 신경질적으로 때렸고 형사의 무겁고 날카로운 침묵은 청년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처럼 그의 숨통을 서서히 옥죄어 갔습니다. 이윽고 팀장은 가져온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복사본을 꺼내어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로 스르륵 미끄러뜨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브로커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으로 찾아낸 사망한 노숙인 명의의 거액의 해상보험 가입 증서와 그 보험금의 최종 수령자가 선장과 브로커로 명시된 치명적인 금융거래 내역서들이었습니다. 서류에 찍힌 수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는 청년의 흔들리는 동공을 향해 빈장은 특유의 낮고 차분하지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목소리로 아주 치명적인 죄수의 딜레마라는 심리적 덫을 조용히 던졌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인지 아나? 이 서류에 적힌 숫자를 봐라.
선장과 브로커 그 인간 쓰레기들은 이 가여운 사람들을 바다 밑 수족관으로 조용히 구경 보내주고는 그 대가로 수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옆방에서 아주 평온한 얼굴로 널 방패막이 삼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지. 그런데 넌, 가장 어린 네가 그 끔찍한 밤 갑판 위에서 그 무거운 납추를 나르고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을 텐데, 네 손에 쥐어진 건 고작 그 알량한 수고비 몇 푼이 전부 아니었나. 팀장은 상체를 청년 쪽으로 바짝 기울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어. 선장과 그 일당들은 이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 발악하겠지. 하지만 그 잘난 윗선들이 과연 돈 한 푼 없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나? 그들은 지금 이 모든 끔찍한 작업의 실행을 네가 주도했다고 입을 맞추고 있어. 넌 그저 그들의 더러운 돈잔치를 위해 소모되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대로 침묵한다면 넌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평생 햇빛도 들지 않는 차가운 독방에서 세상과 영원히 격리된 채 억울하게 늙어 죽게 될 거다. 네 인생을 그 악마들의 발밑에 통째로 던져버릴 텐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네 스스로 살기를 찾을 텐가? 형사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차갑고도 잔인한 현실의 민낯, 그리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들만의 끈끈한 의리가 사실은 철저한 계산과 배신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끔찍한 자각이 청년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자신 역시 바다로 던져진 그 불쌍한 노숙인들처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일회용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덮쳐오자 청년이 그동안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던 얇은 심리적 방어벽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청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끄끄거리는 기괴한 오열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에 대한 뒤늦은 참회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내몰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바다의 침묵이 마침내 가장 연약한 고리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관은 즉각 진술 녹화실에 카메라를 켜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옥 같은 그날 밤의 진실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조서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눈물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재구성된 그날 새벽의 진실은 형사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지독하게 건조하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선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집채만한 파도나 거친 폭풍우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바람 한 점 없이 기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를 집어삼킨 자정 무렵, 선장은 새로운 그 가여운 노숙인을 좁은 선창으로 불렀습니다. 배멀미로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 선장은 유독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피로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미리 준비해둔 아주 독한 싸구려 소주를 권했습니다. 물론 그 술병 안에는 이미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었던 성인을 단숨에 깊은 혼수 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 치사량에 가까운 강력한 하얀 가루의 수면제가 다량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주는 대로 독주를 들이켠 흰세생자는 불과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져 아주 깊고 기나긴 수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청년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부터 선장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닌 차가운 파충류의 눈빛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선장의 서늘한 턱짓 지시에 따라 선원들은 평소 그물을 바닥에 가라앉힐 때 쓰는 묵직하고 차가운 납추 덩어리들을
가판위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아주 익숙하고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거친 나일론 밧줄을 이용해 깊은 잠에 빠져 축 늘어진 희생자의 양쪽 발목과 손목에 그 무거운 쇳덩어리들을 살이 파고들 정도로 단단하게 꽁꽁 묶었습니다. 부검 결과에서 나타났던 그 끔찍하고 기괴한 대칭형 결박 흔적의 실체가 바로 이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선장과 선원들은 거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짐짝을 다루듯 희생자의 몸을 들어올려 뱃전의 난간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쳤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선장은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이고는 남은 연기를 허공에 길게 내뿜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수족관 구경하러 갈 시간이다. 깔끔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거운 납추에 매달린 육체는 아무런 반항도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검고 깊은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첨벙 하는 무겁고 둔탁한 파열음이 한 번 울려 퍼진 뒤 일렁이던 파도는 이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고 바다는 수천 길 아래의 깊은 심연 속으로 그 불행한 영혼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차가운 엔진 소리만이 진실을 지우듯 항구의 새벽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였던 청년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생생하고도 파괴적인 자백의 진술은 그동안 버티고 있던 다른 일당들의 철옹성 같은 알리바이를 단숨에 산산조각내는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비수이자 억울하게 깊은 잠에 빠져버린 희생자들의 원혼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라 정의를 향해 내지르는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이제 형사들은 이 명백한 자백을 무기 삼아 육지로 도주하여 숨죽이고 있을 이 모든 지옥도의 설계자, 즉 거물급 브로커와 범행의 총책임자를 잡아들이기 위한 마지막 사냥을 향해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연약한 고리였던 막내 선원의 입에서 마침내 뚝이 무너지듯 터져나온 끔찍하고 생생한 진실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짙은 안개 속을 헤매던 수사본부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충격으로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자백이 담긴 진술조서에 마지막 마침표를 굳게 찍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수사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수사팀의 허를 찌르는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서늘하고 기괴한 지옥도를 배후에서 치밀하게 기획하여 막대한 피 묻은 현금을 챙긴 거물급 직업소개소 브로커,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옆방의 취조실 의자에 여유롭게 기대어 앉아 수사관의 눈을 뻔뻔하게 응시하며 거짓 알리바이를 늘어놓던 선장 중 핵심 주동자가 경찰의 감시망을 아주 교묘하게 뚫고 연기처럼 목포항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바다의 포식자답게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위험의 냄새를 짐승적인 본능으로 기가 막히게 알아챈 이들은 막내 선원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는 낌새를 눈치채자마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들의 손발이 되어주었던 부하 선원들을 차가운 철창 속에 매정하게 버려둔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사건은 모든 흔적이 씻겨 내려가는 멈춰버린 바다 위에서의 지루한 진실 공방을 넘어 육지 위에서 분초를 다투며 벌어지는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으로 그 무대를 완전히 옮겼습니다. 수사팀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전국적인 긴급 수배령을 내리는 동시에 도주한 주범들의 희미한 흔적을 쫓아 전방위적인 추적과 고강도 내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범인들은 경찰의 촘촘한 추적망을 따돌리기 위해 철저하게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여러 대의 대포폰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등 고도로 훈련된 범죄자 특유의 치밀하고 교활한 회피 기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악하게 도주로를 설계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지우려 발악한다 하더라도 집념에 불타는 형사들의 예리한 직감과 현대 과학 수사 기법이 촘촘하게 엮어낸 거대한 수사망을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와 지능범죄 전담반 요원들은 그들이 도주 직전 목포 시내의 여러 현금 지급기를 뱀처럼 이리저리 돌며 막대한 금액의 현금을 여러 번에 걸쳐 쪼개어 인출한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의 흐름을 끈질기게 역추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경로상의 통신사 기지국 신호와 주변 도로의 방범용 CCTV 영상들을 초단위로 아주 잘게 쪼개어 분석하는 고도의 프로파일링 작업을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집요하게 이어갔습니다. 피말리는 시간 싸움과 방대한 데이터 분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수사팀의 모니터 위에 마침내 무질서하게 깜빡이던 기지국 신호의 궤적이 하나의 뚜렷한 선을 그리며 특정 지역으로 서서히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모포항에서 해안선을 따라 한참을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당도할 수 있는 인적이 극히 드물고 버려진 폐선박들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는 아주 작은 쇠락한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상선이나 여객선은 아예 정박조차 하지 않고 오직 깊은 야간을 틈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국경의 선을 넘나드는 불법적인 반배들만이 유령처럼 오가는 이른바 어둠의 항구였습니다. 형사들의 예상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브로커와 선장은 그 항구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간판의 불빛조차 희미하게 꺼져가는 낡고 허름한 여인숙의 가장 구석진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수사망이 턱 밑까지 조여오기 전에 자신들을 대한민국의 법과 치안의 테두리 밖으로 영원히 빼내어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해외로의 평도 여행행 반배가 도착하기만을 어둠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생명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새벽 3시. 한치앞도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독 짙은 해무가 온 마을의 윤곽을 무겁게 짓누르고 쓰레기통을 뒤지던 길고양이조차 불길한 기운에 숨을 죽인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으로 위장한 수십 명의 강력반 무장 수사관들이 무전기의 불빛조차 테이프로 가린 채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짙은 안개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어 도주자들이 숨어있는 낡은 여인숙 건물을 겹겹이 그리고 완벽하게 포위해 들어갔습니다.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형사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팀장의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무언의 공격 수신호가 허공을 가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여인숙의 허술한 나무 방문이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경첩제 산산조각나며 거칠게 뜯겨나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전원 동작 그만! 꼼짝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다! 형사들의 분노에 찬 우렁찬 고함 소리와 시야를 하얗게 마비시킬 정도로 눈을 찌르는 강렬한 전술 랜턴의 빗줄기들이 비좁고 퀴퀴한 곰팡내 나는 방안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급습당한 방안의 광경은 그야말로 기괴하고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급한 지옥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테러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구석으로 처참하게 몰린 선장과 거물 브로커는 마치 덫에 걸려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쥐새끼처럼 당황한 기색과 도끼를 동시에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의 낡은 장판 위에는 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희생자들의 억울한 피와 눈물, 그리고 깊은 원한이 고스란히 얼룩져 있는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 가입서를 뭉치들이 마치 무덤처럼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바로 그 순간, 선장의 떨리는 손에는 그 모든 끔찍한 범죄의 기록을 영원한 죄로 만들어
증거를 완전히 증발시켜버리려던 임화성 신호통이 들려 있었고, 서류 더미 위로는 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른 한 손에서는 방금 막 마찰을 일으켜 시뻘겋게 불꽃을 튀기는 성냥개비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기름이 흥건한 종이 무더기를 향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단 1초, 아니 0.1초만 형사들의 진입이 늦었더라도 이 악마들의 극악무도한 범행을 법정에서 완벽하게 입증해줄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문서들이 허무하게 하얀 잿더미가 되어 허공으로 영원히 흩어질 뻔한, 등골이 서늘해지는 아찔하고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수사관들이 짐승처럼 몸을 날려 떨어지는 성냥을 전투와 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끄고, 맹렬하게 저항하며 발악하는 그들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차가운 강철 수갑을 단호하고 강하게 채웠습니다. 어둠의 항구에서 검거된 주범들은 헬기와 호송차를 번갈아 타고 다시금 목포경찰서 강력반 취조실에 차가운 철제 의자에 무겁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도주극이 무참히 실패로 돌아가고 모든 압도적인 증거와 정황들이 밧줄처럼 자신들의 숨통을 빈틈없이 조여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취조실 카메라 앞에 앉은 선장의 주름진 얼굴에는 일말의 두려움이나 억울하게 깊은 잠에 빠져버린 희생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한 파충류의 시선으로 맞은편의 수사관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은 그 불쌍하고 기구한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면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일에 결단코 단 한 번도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기막힌 철면 피행세를 뻔뻔하게 이어갔습니다. 형사님,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 어린 막내놈이 무서워서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술에 취해 배의 선실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고, 밖에 갑판 위에서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오직 갑판장과 그 미쳐버린 어린 선원놈들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선장은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한 범행의 실행 책임을 아주 무참하게 꼬리 자르기 하듯 자신의 수족이었던 자들에게 완벽하게 떠넘기며 끝까지 자신만은 진흙탕에서 빠져나가려는 악랄하고 이기적인 발악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노린 범죄를 넘어 인간이라는 고귀한 껍데기를 쓰고 타인의 생명을 철저히 자신의 배를 불리는 도구이자 일회용 소모품으로 삼은 자의 지독하게 서늘하고 악마적인 민낯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취조실 안. 아무리 그가 차가운 가면을 쓰고 발뺌을 하더라도 수사팀의 굳은 살 박인 손에는 이미 저 견고한 거짓말의 요새를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내버릴 완벽하고도 날카로운 진실의 무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개를 걷어내고 태양 아래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내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목포경찰서 강력반 취조실에 탁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선장과 거물급 브로커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악랄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행의 모든 치명적인 실행 과정을 앳되고 겁많은 막내 선원과 다른 하급 선원들의 우발적인 실수나 일탈로 완벽하게 떠넘기며 자신들은 그저 우연히 배에 함께 타고 있었거나 선의로 일자리를 소개해준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기막힌 철면 피행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를 이끄는 베테랑 팀장은 일방향 거울 너머로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련한 형사들은 수많은 사건을 거치며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를 뼈저리게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범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생한 자백과 내부자의 폭로가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하더라도 오직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과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는
법정이라는 냉혹한 심판대 위에서 유능하고 교활한 변호사들의 현올림 한 번에 언제든지 종이장처럼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편도 여행을 떠난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들을 세상과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을 강제로 열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어떤 교묘한 변명이나 핑계조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이른바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증거의 산을 완벽하게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정조준하여 무너뜨린 것은 사건 초기부터 모든 선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기상 악화라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그날 밤 갑작스럽게 예보에도 없던 비바람이 몰아치고 집채만한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일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스스로 미끄러져 어두운 바다로 사라졌다며 자연재해를 완벽한 방패막이로 내세웠습니다. 바다라는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물리적 흔적도 남기지 않기에 자신들의 주장을 반박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치밀한 알리바이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즉각 국가기상청과 해양조사원에 공문을 보내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날 밤 해당 어선이 항해하고 있던 정확한 위도와 경도상의 해상 기상 데이터를 분 단위로 정밀하게 역추적하여 공식적인 관측 보고서를 통째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조실 책상 위에 툭 던져진 기상청의 공식 기록은 그들의 거짓말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그날 자정 무렵의 바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풍속제로, 파고제로의 그야말로 거대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적막한 상태였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뱃머리에 매달린 깃발조차 축 늘어져 있었을 그 평온하고 고요한 밤바다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쳐 성인 남성을 집어삼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자연의 변덕을 핑계삼아 자신들의 잔혹한 행위를 우발적인 사고로 핑계대거나 해수면이 완벽한 수준으로 밥게 삼아 자신들의 잔혹한 행위를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얄팍하고 교활한 기만극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거대한 철퇴를 맞고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박살나버렸습니다. 기상 데이터로 그들의 첫 번째 방어선을 무참히 붕괴시킨 수사팀은 곧바로 사이버 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감식 장비들을 총동원하여 브로커의 은신처에서 불타오르기 직전에 간신히 구출해낸 산더미 같은 보험 가입 증서들을 정밀하게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펜 한 번 제대로 쥐어본 적 없이 길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쇠약한 노숙인들이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 청약서에 그토록 정갈하고 복잡한 자필 서명을 남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과수 문서감정실의 전문 요원들은 특수 현미경과 광원 조사기를 이용해 서류상에 남겨진 서명의 필압, 획의 굵기와 방향, 그리고 잉크의 미세한 번짐자 정도를 수만 배로 확대하여 브로커와 선장의 평소 필적과 아주 집요하게 대조했습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분석 끝에 도출된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서류상에 적힌 피해자들의 이름은 모두 브로커와 선장이 번갈아가며 정교하게 흉내내어 그려넣은 명백한 위조 서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서류에서는 서명을 연습하다가 미처 지우지 못한 희미한 연필 자국과 브로커가 즐겨 피우던 특정 상표의 담뱃재 성분까지 종이 섬유 사이에 미세하게 박혀있는 것이 고스란히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누군가의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나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범행의 기획 단계부터 희생자를 완벽하게 속이고 그들의 목숨을 금전으로 환산하기 위해 서류까지 조작한 아주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사기극이자 철저하게 계획된 인간 사냥이었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문서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철 같은 증거의 산에 활용점정을 찍은 것은 무엇보다도
어선 압수수색 당시 선장의 침대 및 비밀 공간에서 발견되었던 그 작은 투명 플라스틱 약봉지였습니다. 선장은 그 약이 단지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개인적인 처방약일 뿐이며 가여운 희생자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훔쳐먹었는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소 유전자 감식반의 정밀한 지문 채취 결과 놀랍게도 그 작은 약봉지의 비닐 표면 가장 깊숙한 안쪽 틈새에서 선장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지문이 아주 선명하고 뚜렷뚜렷하게 융선을 드러내며 검출되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수면제 성분의 화학적 분자 구조와 선장의 방에서 발견된 그 알약의 성분이 완전히 100% 일치하는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던 선장이 사실은 범행 직전 그 치명적인 알약들을 직접 손으로 까서 싸구려 소주병 안에 털어넣고 가루가 되도록 흔들어 섞었다는 그날 밤의 서늘한 행적이 지문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생물학적 바코드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 약봉지에 선명하게 찍힌 선장의 지문은 이 불행한 피해자들을 가장 무방비 상태의 깊고 어두운 수면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은 실질적인 집행자가 바로 선장 본인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가장 날카롭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습니다. 수사팀의 회의실 화이트보드 위에는 이제 붉은색 펜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완벽한 진실의 거미줄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막내 선원의 처절하고 생생한 내부 고발 진술, 폭풍우가 몰아쳤다는 거짓말을 단번에 잠재운 기상청의 고요한 관측 데이터, 수억 원의 피 묻은 돈을 향한 탐욕이 고스란히 담긴 위조된 보험 계약서와 브로커의 필적, 그리고 치명적인 수면제 봉투에 남겨진 선장의 선명한 지문까지. 이 모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한낱 종이 조각이나 작은 흔적에 불과했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집념 어린 연결고리를 통해 한데 모이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증거의 성벽으로 웅장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항구 뒷골목에서 벌어진 단순한 실종이나 불운한 해상사고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돈이라는 맹목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 숨쉬는 귀한 생명들을 어떻게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차가운 심연으로 깔끔하게 처리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범죄수사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조직적인 시스템 범죄로 그 실체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방패가 산산조각나고 변명의 여지가 완벽하게 차단된 진실의 거울 앞에서 그동안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던 선장과 브로커 일당은 마침내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신들에게 다가올 무겁고 피할 수 없는 법의 심판을 향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바닥으로 억울하게 가라앉았던 영혼들의 무언의 절두가 형사들이 정교하게 쌓아올린 이 차갑고 거대한 증거의 산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며 온전한 정의의 무게로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정적이 감도는 법정안,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판사의 짧고 단호한 둔탁한 망치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리며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선장과 거물급 직업소개소 브로커, 그리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움직였던 선원들은 여전히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색조차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하고 건조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액을 들여 고용한 대형 로펌의 엘리트 변호인단은 방대한 서류 더미를 분주하게 뒤적이며 어떻게든 법의 엄격한 증명주의의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형량을 대폭 줄이거나 무죄를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내세운 가장 강력하고 교활한 방어 논리는 바로
직접 증거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맹점이었습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서 희생자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지는 그 치명적인 찰나의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외부의 제3자도 배 위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기록해둔 폐쇄회로 영상 기기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치 무기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흩어진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었다고 100% 확신할 수 없으며 여전히 악천후 속 우발적인 해상 실족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억지스러운 궤변을 뻔뻔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바다라는 거대하고 완벽한 밀실이 제공한 목격자 없는 영원한 침묵을 담보로 인간의 생명을 탐욕의 도구로 삼은 자들이 오히려 법의 엄격한 원칙을 교묘하게 방패삼아 자신들의 끔찍한 죗값을 피해가려 한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얄팍하고 가증스러운 변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실의 조각들을 쫓아 목포항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샅샅이 긁어모았던 형사들이 증거석 위에 묵직하게 쌓아 올린 강철 같은 증거의 산 앞에서 그저 한낮 바람 앞의 촛불처럼 허무하게 바스러지고 말았습니다. 검사는 가장 먼저 변호인단의 기상악화라는 궤변을 단숨에 잠재울 국가기상청의 공식 해상 관측 데이터를 대형 화면에 가득 띄웠습니다. 바람 한 점, 파도 한 점 없이 기괴할 정도로 거대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던 그날 자정 무렵의 바다 상태는 자연재해를 핑계로 삼으려던 그들의 알리바이를 처참하게 부숴버렸습니다. 뒤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낱낱이 해부된 위조 해상사망보험 계약서들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낭독되자 법정 안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억눌린 탄식과 경악의 숨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습니다. 글씨조차 쓸 힘이 없던 가여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대신해 서리 위를 가득 채운 선장과 브로커의 조잡한 위조 필적, 그리고 그 종이 섬유 사이에 미세하게 박혀있던 브로커 특유의 담뱃재와 땀방울의 흔적들은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이 오직 피 묻은 거액의 현금을 향한 끝없는 짐승 같은 탐욕에 있었음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선장의 가장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압수되었던 그 치명적인 수면제 비닐봉지에 묻어있던 뚜렷한 오른쪽 엄지 지문과 희생자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끈적한 약물의 성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무결점의 법의학적 증명 앞에서는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조차 더 이상의 뻔뻔한 변론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 한편에 팔짱을 낀 채 앉아 핏발선 눈으로 재판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수사본부 팀장의 차가운 시선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요새가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붕괴되며 마침내 사색이 되어버린 피고인들의 일그러진 얼굴에 날카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물증의 폭격에 이어 가장 연약한 고리에서 뚝이 무너지듯 터져나온 앳된 막내 선원의 피 끓는 자백 증언이 법정의 굳은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으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고 증인석에 앉은 그는 두려움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그날 밤 배 위에서 벌어진 차갑고 잔혹한 인간 사냥의 모든 과정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생하게 토해냈습니다. 선장이 친절한 미소로 억지로 먹인 약에 취해 축 늘어진 희생자의 손발에 차가운 납추덩어리를 단단히 묶고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육체를 어두운 뱃전 너머로 짐짝처럼 무참히 던져버렸던 그 소름 끼치는 지옥의 시간. 그 생생한 증언의 메아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울려 퍼질 때 바닷속 깊은 곳에서 눈을 감고 있던 희생자들의 억울한 원혼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라 소리 없는 절규를 내지르는 듯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거대하고
끔찍한 범죄의 완성도로 맞춰지는 순간, 피고인석의 주동자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쳐놓은 탐욕의 그물에 스스로가 완벽하게 얽혀들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은 절망 어린 침묵 속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다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덮어줄 것이라 믿었던 그들의 오만한 착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짙은 해무 속을 뚫고 들어간 집념의 형사들에 의해 백일하의 그 흉악하고 서늘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긴 재판의 험난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최종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준엄하게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하고 어두운 곳으로 밀려나 누구의 따뜻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가여운 사람들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일회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환산하고 광활한 대자연을 자신의 범행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이용한 이들의 범행은 그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서늘한 악마의 계약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막대한 보험금을 챙긴 거물급 브로커와 배 위에서 직접 사형집행인 역할을 수행한 선장에게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최고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빛 한 줌 닿지 않는 차가운 철창 너머로 그들을 영원히 보내어 두 번 다시 세상의 흙을 밟지 못하도록 이 사회로부터 영구적이고 완벽하게 격리시킬 것을 명한 것입니다. 방청석을 채운 무거운 정적 속에서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법봉 소리가 3번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세상에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찾지 않았던 무연고 노숙인들이었지만 밤을 잊은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과 땀방울이 만들어낸 이 단단한 판결은 그들의 억울하고 차가운 죽음에 바치는 세상의 가장 무거운 위로이자 다시는 이런 끔찍한 짐승들의 비극이 거친 바다를 삼키지 못하도록 울리는 아주 강력하고 서늘한 경종이었습니다. 모든 소란과 법적 심판이 끝난 후 수사팀을 묵묵히 이끌었던 팀장은 인적이 드문 목포항의 밤바다를 홀로 조용히 찾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끔찍하고 짙은 해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거쳐 있었고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검은 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바다를 내려다보는 형사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심연 속으로 속절없이 가라앉아야만 했던 잊혀진 사람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바람을 타고 아스라이 메아리 치는 듯 했습니다. 형사들에게 이 사건은 단지 서류상의 범인을 잡아놓는 경찰의 기계적인 의무를 다한 것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돈과 탐욕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던 세상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치했던 가장 약하고 가여운 존재들의 잃어버린 인간적인 존엄을 마지막 순간에나마 다시 세상으로 되찾아준 지독하고 숭고한 여정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와 비릿한 짠내가 뒤섞인 낡은 항구를 뒤로하며 묵묵히 발걸음을 돌리는 형사의 무거운 뒷모습 위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장 서늘하고 끔찍한 지옥은 결코 닿을 수 없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짙은 무관심과 외면의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긴 채 말입니다. 아무리 깊고 거대한 바다도, 아무리 짙은 해무도 인간이 남긴 추악한 죄악의 흔적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목포항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 영구 미제로 묻힐 뻔했던 이 이름 없는 이들의 억울한 메아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기어코 지옥의 밑바닥까지 추적해 들어가 진실의 조각들을 건져 올린 집념의 수사관들이 있었기에 마침내 정의는 수면 위로 온전하게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벌어진 이 서늘한 진실을 향한 형사들의 집요하고 숨막히는 추적의 기록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직접 듣고 싶은 수사 기록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이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철저히 숨겨진 또 다른 차가운 진실의 기록을 들고 곧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